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많은 노인들이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습관들이 예기치 않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밝혀 활력을 유지하고 질병을 피하며 더 길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여러분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롭습니다. 늦게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어 장수에 좋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는 12시간대로 나뉘었고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를 대지시간,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까지를 쥐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지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대로 이 시간에는 일을 내려놓고 빠르게 휴식을 취하며 신체가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좋은 성품과 긍정적인 태도 기르기. 노년에 접어들면 좋은 성품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극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는 보다 여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하든 슬프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지속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기분이 침체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아무리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노년기에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며 장수를 돕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패스트푸드를 제한하며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포장식품, 내장육, 고칼로리 단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피하세요. 대신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 채소, 닭고기, 생선, 계란 등을 포함시키세요. 또한 체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말고 80% 정도 배가 찬 상태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노년층은 매운 음식, 자극적이거나 매우 차가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은 흔한 질환이 됩니다. 한때 강인했던 팔다리와 튼튼했던 관절이 이제는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 남거나 심지어 재채기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체내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약물을 통한 칼슘 보충도 중요하지만 햇빛을 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햇볕은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5. 나이가 들수록 의료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처럼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적절히 투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끼지 말고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지출하십시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고위험 질병의 검사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에 개입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지만 건강, 활력,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실한 수면,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마음가짐, 소화 건강관리, 뼈와 관절 강화,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라는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강한 목적의식과 함께 나이를 먹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은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주도권을 잡고 건강에 투자하며 활력, 평화,
행복이 가득한 삶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고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리 잡게 하여 노년이 새로운 강인함과 기쁨의 시간임을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2부 60세 이후 균형을 잃는 이유 1. 좌식 생활 방식 좌식 생활 방식은 건강에 큰 적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부족은 균형과 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비활동은 근육량 감소, 유연성 저하, 지구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위축되어 약해지고 몸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식 생활 방식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여 관절과 뼈에 부담을 주며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은 또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혈액순환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빠르게 일어설 때와 같은 자세 변화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이동성과 균형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산책,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은 좌식 생활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활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 균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져 노년층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일상 활동을 더욱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과 혈액세포의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의 흡수가 감소하여 결핍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흔히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균형과 협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손발의 저림과 감각 이상, 보행 어려움,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원리가 신경을 둘러싼 보호층인 미엘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경우 신경이 손상되어 뇌와 신체 간의 신호 전달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B12 결핍은 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혈액 속 적혈구수를 줄여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여 약화와 피로를 유발합니다. 노년층은 식이 변화, B12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 사용, 위축성 위염 등으로 인해 이 결핍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등 B12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보충하거나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평가와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탈수 탈수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균형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장 문제나 당뇨병과 같은 일부 약물 및 건강 상태는 탈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혈액량 유지, 체온 조절, 근육과 관절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는 혈압을 떨어뜨려 특히 갑작스럽게 일어설 때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는 정신 혼란, 피로, 쇠약을 유발해 안정성에 더욱 영향을 미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과 채소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 및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과 균형을 보호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당뇨병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주로 발과 다리의 신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감각 저하, 통증, 저림, 약화 등이 나타나 발을 느끼기 어렵게 되어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켜 상처 회복을 늦추고 감염 위험을 증가시켜 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시력과 인지 과정에도 변화를 일으켜 공간 인식과 협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이러한 문제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발 관리와 적절한 신발 착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분비 전문의와 족부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균형과 이동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 저혈압. 저혈압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로 특히 일어설 때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낮을 경우 뇌로의 혈류가 충분하지 않아 어지럼증, 실신,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자나 침대에서 빠르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혈압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함에 따라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 상태는 약물, 탈수, 장기간의 휴식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은 낙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력감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관리하려면 천천히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감독하에 약물 조정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 착용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6. 많은 노년층은 여러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일부 진통제는 어지러움, 졸림,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켜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은 특히 약물 간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몸에서 약물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노년층과 그 돌봄 제공자들은 약물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지하고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포함한 최신 목록을 작성해두고 정기적으로 의사나 약사와 함께 검토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용량 조정이나 약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7. 뇌의 문제. 뇌에 위치한 전정기관은 균형 조절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전정 장애로 알려진 어지럼증, 현기증 불균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하게 움직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온, BPPP, 네이엄 메니에르병과 같은 장애는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 외상 또는 노화로 인한 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전정 문제의 증상으로는 주변 환경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 시야 초점 유지의 어려움, 일반적인 불안정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머리를 빠르게 움직일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유발해 균형이 필요한 활동, 울퉁불퉁한 길 걷기를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이석재 위치 기법, 전정재활 운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청각 및 균형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뇌는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 귀, 몸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신체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킨슨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균형과 협응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은 근육의 경직, 떨림, 느린 움직임을 유발하여 몸이 자세 변화를 빠르게 반응하거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뇌졸중은 운동 조절과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손상시켜 근육 약화, 협응 상실, 보행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의 미엘린 층에 영향을 미치며 균형 문제, 약화,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계 질환은 낙상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약물, 물리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운동 기능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받고 증상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관절의 경직. 나이가 들면 관절의 경직과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 흔하며 이는 종종 골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의 이러한 경직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균형에 영향을 주어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일상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골관절염은 뼈끝을 완충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 부기, 경직을 유발하는데 특히 무릎과 엉덩이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상실과 통증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피하게 만들며 이는 역설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은 관절 건강과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특정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성 움직임 패턴이 생겨 근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치료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근력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저충격 운동을 실천하며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증상 관리와 이동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0. 근력 약화는 노년층의 균형 상실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 하며 이는 이동 능력과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해진 근육은 관절과 골격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해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특히 다리와 코어 근육의 부족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안전하게 걷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성이 줄어들고 일상 활동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력 약화는 특정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나 중량을 이용한 저항 운동과 균형 운동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은 노년층에게 매우 권장됩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하면 균형과 협응력,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1. 청력 손실. 청력 손실은 특히 노년층에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한 상태입니다. 청각 시스템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과 균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각 기관과 전정 기관이 위치한 뇌는 머리의 움직임과 신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각 입력이 영향을 받아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 손실은 발소리나 다가오는 물체와 같은 주변 소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줘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 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고 필요할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청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균형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2. 시력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색상과 대비를 구분하거나 장애물 및 표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명이 어둡거나 낯선 환경에서는 낙상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와 거리 감각에 영향을 주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울퉁불퉁한 지형을 걷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명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가 시야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받고 정확한 처방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부. 균형 문제의 징후는 무엇인가요? 1. 시야 흐림.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균형 문제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시각은 공간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뇌에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또는 교정되지 않은 굴절 이상, 안경 착용 피로와 같은 상태는 시야, 흐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 흐림은 전정기관과 신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뇌졸중이나 신경학적 장애와 같은 더 심각한 상태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정신적 혼란은 특히 다른 의학적 상태와 함께 나타날 때 균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란은 뇌의 혈류 감소, 산소 부족 또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혼란과 함께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 방향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기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설사. 설사는 보통 균형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탈수를 유발하여 신체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사로 인해 급격히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면 혈압과 혈액량이 감소하여 어지럼증과 실신 감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안정성을 저하시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설사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여 주요 합병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어지럼증과 현기증은 균형 문제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지럼증은 가벼운 현기증이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말하며, 현기증은 몸이 고정되어 있음에도 주변 환경이 돌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뇌의 장의 전정 시스템이 위치한 곳나 신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변화, 탈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현기증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5. 두려움, 공황. 두려움, 공황, 불안은 균형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심박수 증가, 빠른 호흡, 근육 긴장과 같은 신체 반응을 일으켜 전정기관과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몸의 자세를 경직시키고 움직임을 주저하게 만들어 안정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황 발작 시 흔히 나타나는 과호흡은 어지럼증과 실신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관리를 위해 인지 행동 치료, 약물 치료, 이완 기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넘어질 것 같은 감각은 실제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정 시스템이나 균형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각은 뇌의 문제나 공간에서의 신체 인식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거나 한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실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기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7. 어지러움, 기절감, 떠있는 느낌. 어지러움,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떠있는 듯한 감각은 균형 문제의 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저혈압, 저혈당, 탈수, 뇌의 질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빠르게 일어설 때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각은 낙상 및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 평가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8. 혈압의 변화는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어지럼증, 시야 흐림,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인지 기능과 균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탈수, 심장 질환과 같은 기저 건강 상태도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부. 균형을 개선하거나 회복하는 방법. 1. 근력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은 특히 다리와 코어 근육의 힘과
안정성을 높여 균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웨이트리프팅, 스쿼트, 저항밴드 운동과 같은 활동을 실천하면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더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2. 균형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기. 일직선 걷기, 쿠션 같은 불안정한 표면 사용하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협응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세 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신체를 훈련시킵니다. 3. 요가 또는 태극권. 요가와 태극권은 균형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과 깊은 호흡을 결합하여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인식을 높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고유 감각 훈련은 신체가 공간에서 인지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균형공을 사용하거나 눈을 감고 걷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신경계가 움직임에 더 잘 반응하고 자세를 조정하도록 도와주며 낙상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자세 개선.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이완하며 체중을 발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면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움직임과 일상 활동 중에 몸이 안정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어지럼증과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근육과 신경계 건강의 기초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